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투표가 이제 끝났습니다. 자, 이제 당원 투표가 끝나고 국민 여론조사가 끝나면 내일 새로운 국민의당 대표가 선출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엄청난 흥행 돌풍입니다. 방금 마감된 국민의힘 당대표 당원 투표율이 최종 집계됐습니다. 45.36%의 최종 투표를 기록했습니다. 45.36%입니다. 정말 역대급 흥행입니다. 자, 지금까지 같은 방식으로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가장 당원 투표율이 높았던 것은 2014년 7월 이 서청원, 김무성 두 사람이 붙었던 당원 투표였습니다. 당시 김무성 대표가 선출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31.7%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45.36%입니다. 정말 폭발적인 당원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고의 수치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깨지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자, 이번에는 코로나19 등의 상황을 감안해서 이 모바일 투표, 그리고 모바일 투표가 이틀 동안 치러진 뒤 아직도 이 투표를 못한 당원들에게는 ARS를 통해서 이틀 동안 기회를 더 줬습니다. 그랬더니 최종 투표율이 무려 45.36%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청와대 다 깜짝 놀라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폭발적인 투표율입니다. 자, 그런데 관건은 이런 높은 투표율, 역대급 흥행을 기록했는데 이게 나경원, 주호영, 이준석, 홍문표, 조경태 누구에게 유리할까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30%밖에 득표율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70%는 당원 투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당원 투표는 50대 이상이 72.6%입니다. 일반 국민 연령 분포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높은 투표율이 이준석에게 유리할까, 나경원에게 유리할까, 혹은 주호영에게 유리할까? 자, 이걸 놓고 지금 해석이 막 엇갈리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결론은. 그렇지만 분명히 어떤 흐름은 있습니다. 이걸 지켜보면 내일 당대표의 대반전의 드라마가 쓰여질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준석 후보가 예상대로 일반 여론조사대로 당대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분위기는 예측 불허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자, 먼저 이준석이 당대표가 될 것이다 보는 사람들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자, 이번 이런 높은 투표율 또 높은 관심은 이준석이라는 배지를 한 번도 달아본 적이 없는 젊은 정치인이 선전했기 때문에 이런 관심을 모았다. 따라서 여론조사, 그러니까 일반 국민의 민심과 당심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대구 경북에서도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준석의 부모님은 대구분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추론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당원 투표율이 높았다는 것은 조직표보다는 자발적인 이준석 표가 많이 나왔을 것이라는데 기인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럴까 하는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당원들의 민심을 전한 것을 보면 이준석 경계론이 분명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이준석이 이기면 당대표가 되는 것이고 지면 떨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 그만큼 당원들은 이준석의 최근 모습을 보면서 불안한 그런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투표가 다 끝났기 때문에 뭐 다른 것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이미 결정은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집계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안전과 경륜을 중시하는 당원들이 역시 50대 이상이 72.6%입니다. 이준석의 최근 은행에 불안감을 느끼고 이준석이 되면 국민의힘이 내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불안한 생각을, 우려를 한 당원들이 투표를 많이 했다는 추론에 근거하면 극적인 대반전이 이루어질 거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경원, 주호영, 중진들을 중심으로 당원들의 표가 결집됐다면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지난 7일부터 9일 동안 세 차례 열린 토론회를 보고
이준석 후보에게 실망한 당원들이 막판 즉각 투표에 나섰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윤석열 돌풍과 이준석 돌풍이 충돌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입장은 다른 후보에 비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덜 우호적입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좀 심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면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 중범죄도 아니고 그렇다면 아무튼 좀 이상한 발언에서 YTN 라디오에서 이상한 발언에서 상당히 파문을 일으킨 것도 사실입니다. 왠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게 아닌가. 특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최근 스탠스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준석과 김종인은 친합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자기가 당대표가 되면 김종인을 모셔오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정황들을 보면 또 유승민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했던 이준석의 과거 발언 때문에 윤석열이 별로 발갑지 않다 이런 건 아니냐는 의혹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정리해보면 이번 당원 투표율이 이렇게 높은 것이 이준석한테는 나쁘게 작용해서 이준석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관측 역시 나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역시 가장 유리한 사람은 역시 이준석이지만 최근 이준석의 행보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당원들이 대반란을 일으켰을 가능성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나경원 후보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높은 투표율은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여론조사 등에 대한 당원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유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에서 당원들을 만났을 때 매우 불안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여론과 언론을 통해 만들어진 지금의 특정 후보 이준석에 대한 바람이 실질적으로 당과 대선을 운영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걱정들이다. 그런 불안과 걱정, 우려가 당원들의 표를 결집하게 하고 투표율을 높였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후보 역시 ARS 투표가 진행된 9일 10일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자신에게 표심이 결집했다는 입장입니다. 주호영 후보 캠프 관계자는 TV토론회에서 주호영 후보가 보여준 안정감이 있는 모습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본다. 특히 대구 경북 당원들의 정권교체 열망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만큼 현명한 선택을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주호영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로서 정권교체를 위한 대장정의 출발점인 당대표 선거가 마무리된다. 선거 과정 열띤 경쟁으로 인한 앙금은 이 시간 이후로 모두 다 풀어내길 바란다. 이 모든 과정이 정권교체를 위해 건너야 할 강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이준석 후보 측은 이준석 돌풍이 일어나기 전만 해도 40%대의 투표율은 예상할 수 없었다. 당원들의 표가 대세인 이준석 후보에게 쏠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이렇게 높은 투표율 그리고 최근 당원들의 당심의 향방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마지막에 나경원 주호영 후보가 단일화하는 거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경태 홍문표 후보도 끝까지 선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이준석 후보에게 갈 당원의 표심을 서로 가져가기 때문에 오히려 단일화 안 한 것이 더 유리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당원들의 표심이 누구를 향했을지는 아직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황우여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이 초반에 반칙을 했습니다. 예비 경선 결과는 공표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공정한 경쟁이 되는데 이걸 누군가에 의해서 언론에 풀어버리는 바람에 처음부터 이준석의 밴드웨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들도 재밌다, 이거 이준석의 반란이다, 이렇게 몰아갔던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의힘이 과거 모습에 실망한 사람들이 이번에 한번 엎어버려야 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혜택을 이준석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당원들이 이준석을 불안해하고 있다는 나경원 주호영의 발언은 충분히 경청할 만합니다. 자, 어쨌든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제 결정만 남았습니다. 누가 될까요? 누가 당대표가 될까요?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